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략하게 제가 지난주에 대덕전자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코리아 서키트 반응 좋습니다. 그리고 심택이나 이런 부분도 괜찮고 TLB나 이런 것들도 주가 좀 저 정도로 오면 매수를 잡아주는 포인트. 근데 뭐 보라고 하셨습니까? 아래로 눌릴 때 양봉이 나타나지 않으면 매수 들어가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가 주가를 매수할 때 아래로 눌리고 있을 때 양봉이 뜨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 매수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법칙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 그겁니다. 양봉 보고 양봉보다 다음날 종가 기준이 전일 시초가보다 상당히 높은 구간, 이 구간에 존재할 때 저는 5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처음 매수를 좀 들어간다. 그리고 아래로 눌렸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눌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를 조금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눌림목에서 매수 잡고 가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정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가 부분에서도 상당히 오래 가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영업무역 이런 거 아주 요점입니다. 더 내려갈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 구간에서도 10% 20%는 움직입니다. 낮은 구간에서 움직이니까 더 진폭이 커 보이긴 하죠, 사실은. 근데 그게 많을 거다. 생각해 보세요. 2만 원에서 한 5천 원 움직이면 퍼센트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한 만 원에서 만 원까지 떨어졌단 말입니다. 거기서만 한 천 원씩 움직여 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500원만 움직여도 윗단이 2만 원일 때 5천 원 움직인 거랑 같은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퍼센트가 좀 착시 현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한 예를 들면 밸류에이션을 갖다 어느 정도 노멀한 기준으로 놨을 때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 우리가 충분히 체크해 볼 때 그런 개념들을 조금 도입을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나름 그래도 우리가 수학적 개념을 적용해서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드릴 내용은 현대 오토웨버입니다. 주가 조정 받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기다리고 있어서 이거 언제 조정 들어오나 조정 들어와야지 내가 리포트를 드릴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하향 리포트를 좀 내기도 했고요. 주가 조정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공략 포인트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수하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까 내용 잘 들으시고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구정 이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정 이후부터 여러분들께서 좀 하셔야 되고 자동차 업종이 1분기 실적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세일도 많이 하고 재고 정리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1분기가 가장 안 좋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 점을 좀 상기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자동차나 이쪽 관련돼서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조금 같이 생각해서 공유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 실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오토웨버는 조정이 아주 오늘 크게 들어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매수 포인트를 우리가 잘 체크해 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 스트롱하게 매수하고 갈 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채널에 유료 회원 가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채널 보시고 도움이 됐다 생각하시면 글쎄요 뭘 후원을 합니까? 채널 회원 가입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다. 그래야 저도 성장을 하고 발전해 나가고 또 기분 좋은 더 열정적인 리포팅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주가 조정 사유 굳이 만들어 보자고 그러면 현대오토웨버가 인력을 많이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제가 볼 땐 영향일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저 아래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전기차나 친환경차가 지금 내비게이션 탑재가 좀 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옵션이. 근데 이 부분이 좀 판매가 좀 부진하기도 하고요. 재고 떨어버려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더 옵션이 좋은 게 올라갑니까? 성능이 나쁜 게 올라갑니까? 좋은 게 올라가겠습니까? 좋은 게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 끝나고 나면 1분기가 실적이 가장 안 좋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인력을 더 추가적으로 채용을 해야겠죠. 현대차 그룹이 가장 못하는 게 소프트웨어 쪽을 좀 더 많이 성장시켜야 되는 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점이 뭐가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장기 성장을 위한 좋은 투자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투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리포트에는 이런 것들이 사유로 좀 나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현대오토웨보의 실적 추이를 한번 살펴보고요. 차트의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쿼터만 볼게요. 해마다 1쿼터. 그죠? 질 안 좋잖아요. 이건 2021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가장 안 좋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그렇죠. 그래서 쭉 치고 올라와서 눌리고 쭉 치고 올라와 눌리고 이게 무슨 현상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뭐 재고 정리 이 부분하고 상당히 중요하고요. 해마다 어떻게 돼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제가 뭐 제주 반도체나 이런 거 이야기 드리고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 하는 게 뭡니까? LPDDR 뭐 2라든지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원 디바이스 AI 작동시키는 뭐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 오토웨브에도 내비게이션에도 이걸 분명히 구현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 구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LPDDR4로 가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근데 ASP가 아마 올라갈 거예요. LPDDR2에서 보면.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프트웨어 제공하고, SI, ITO 이런 거 제공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어떻게 좀 더 올라가는 부분은 무조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할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전방업체가 앞으로 현대차, 기아차 이쪽에서 매출이 얼마만큼 더 늘어나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1분기 늘 비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제가 기아차 우리 매수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가 어떻게 돼요? 1분기가 항상 가장 낮은 구간이었어요. 제가 처음 리포트 드렸을 때가 작년 기아차 같은 경우 이맘때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아마 제 리포트 찾아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보다 기아차 사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 저희가 한 50% 수익이 났을 때 수익 실현을 진행을 했죠. 왜? 업사이드보다 업사이드가 많지 않다. 이제 10%더 올라가는 게 엄청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벌어졌고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눌림을 당연히 받아줘야 우리가 또 새롭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겠죠. 많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항상 주가가 이런 것들이 실적이 좋았던 말입니다. 업사이드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 원리도 한번 같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추론해 내시면 좋겠다. 저는 지금 현대오토웨버가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차트 보면서 좀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할 건데 그 부분 생각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게 뭐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 앞서 보여드린 그 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좀 수치화 시킨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뭐 나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1쿼터 부분이 전 4쿼터 부분보다 어떻게 줄어들잖아요.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인데요. 이런 현대오토웨어 같은 경우는 1쿼터쯤에 낮은 구간에 매수해서 한번 어떻게 됩니까? 30% 정도 업사이드만 보고 우리가 투자하는 플랜으로 잡아가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어떻습니까? 세간에서 뭐 자율주행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주가가 쭉 올라가주는 매력적인 놈입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면 무너져도 더 하방은 경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서 일단 전방업체가 자리를 잘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부분이 좀 안정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동종목 같은 경우 무조건 높은 구간에 매수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움직이는 진폭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23년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이었습니다. 제가 물론 1월달 같은 경우 지금 이 쿼터 올라오면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 그래서 조정을 받고 나면 일정 부분 여기 치고 올라오는 부분도 조금 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볼 땐 지금 조정을 받았으니까요. 좀 차트를 보면서 좀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 이 구간이잖아요. 오늘이 여기입니다.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220일 이동평균선 이 라인 이 아랫단 여기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를 아래로 들어오면 그냥 잡아준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가 30% 이상일 때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고 그 정도 내려가고 나면 더 하방으로 내려가지도 않고요. 내년보다 YY 대비해서 10% 정도 성장한다고 하면 저점 부분은 분명히 경직되어져야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앞으로도 예를 들면 고사양, 자율주행, 내비게이션 이쪽 부분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피할 수 없는 거라서 뭐 크게 조정 들어오면 매수 잡아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다가 222동 평균은 아랫다 들어오면 잡아주는 것.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성장 구간이었잖아요. 처음으로.
리오프닝 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판매 잘 되는 스타트 라인이었다고 생각하시면 222등평균 아래단으로 내려갈 만한 이유는 현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다만 고점 찍고 나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럴 때는 공매도도 나오고 뭐 이런 경우가 생겨서 주가를 크게 조정을 받고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요거 다음에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좀 올해는 좀 다른 구간으로 좀 보는 이유가 뭐냐면 6월달 뒤로는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금리 인하가 조금 나타나면 그 순간에 스펙으로 쭉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 또 털고 나오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현대기아차의 전방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그 환율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가격 마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회사하고 관계가 있는 건 분명히 아니긴 한데요. 왜냐면 이게 자동차 관련주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전방업체가 죽기 시작을 하면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같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지금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어쨌든 222 이동평균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께서 주저하지 말고 스트롱하게 잡아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타겟 프라이스가 지금 20만 원 정도, 포 12개월 포워드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업사이드는 30% 정도는 나와줘야 되니까 계산해 보면 14만 원대에서 15만 원, 요 사이 정도 사이에 들어가 줘야지 적어도 매수세가 들어올 거죠. 저기서 누가 사겠어요? 오늘 저렇게 시그널 딱 떨어지고 나면 두 방, 세 방 더 나오는 건 당연히 웬만한 주식 투자 해보신 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굳이 그렇다 치더라도 222동평 아래 내려가도 뭘 보시면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봉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누릴 수도 있잖아요. 주식은 가급적이면 싼 가격을 확인하고 사는 게 좋다. 저점을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점을 우리가 완벽하게 체크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1단계 레벨업만 보면 저는 18만 원 이상 올라가는 구간이면 충분히 수익 구간에 돌입이 된다. 그 후부터 트레이딩 구간이겠죠.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추세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 초반대에서 18, 19, 이 정도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뭐 한 30%는 충분히 타겟으로 놓고 갈 수 있는 구간에 지금 좋은 눌림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헤버가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빠질 이유가 없다는 사실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거는 지금 그냥 브레이크 타임이 들어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은 이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1분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조정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너무 명확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딱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구정 아니겠어요? 누가 구정 때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래, 구정 지나고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로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한 14만 5천 원 정도의 알람을 걸어놓고 동종목에 대해서 매수 포인트를 기다려 보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리포트 보시고 어떻게 판단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투자 판단 내리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